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34,4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숨고르기 잠깐 하는 거죠. 올라왔으니까 잠깐 쉬어줘야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지력 테스트 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힘을 모은 이후에 14,0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4,000 돌파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14,000 공방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굉장히 상승세를 타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미증시는 저렇게 무난한데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아쉽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실제로 맞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실제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 막 출발하는 구간이고 상승 초입 구간인데 2650포인트 상반기 고점에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상반기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죠. 작년 지수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막 돌파하고 움직여야 되는 찰나에 요 하단선을 다시 한번 흔들고 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요 포지션상 이 상승 추세선 요 근처로 살짝 붙어주는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2600을 넘기보다는 돌파 시도는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현재 수급 상황이면 2600 살짝 아래서 끝나는 정도, 2600 부근에서 끝나는 정도가 현재는 가장 타협점이 되는데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급 동향 보면서 이제 콜옵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돌파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 그래도 2600 쪽에 붙여놓고 목요일 이후에라도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2650 쪽으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렴 과정 끝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옵니다. 아래로 흔들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다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동향 중 하나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했다. 19조 원 가까이 매수했다가 지금 한 16조 원 정도까지 좀 줄였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2차 전지주 비중이 섹터별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2차 전지 비중이 갑자기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요만큼 깎아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철강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서 외국인들은 포스코가 2차 전지에 대한 요 부분을 역량을 이제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엠텍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철강 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증시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정도만 매매하는 외국인들은 말이죠.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비중 조절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안쪽으로 이게 3분기 분기 청산으로 할 때 채워넣을 거냐 아니면 연말로 해서 채워넣을 거냐, 포스코에 대한 철강 부분에 대한 비중은 다시 좀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달까지 해서 채워 넣을 거냐 아니면은 이 올해 말까지 해서 채워 넣을 거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매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감을 갖거나 신경 쓸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당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지 외국인들이 크게 던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돼 있고 선물도 크게 매도한 건 없고, 대신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에는 이제 콜옵션 매도가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콜옵션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 지수권보다는 조금 반등, 미세한 반등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가 쪽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미세한 반등, 그러니까 2600 돌파 시도 정도, 이쪽에 붙여가는 정도의 상승, 소폭 상승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요 정도 수급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만큼 밀려서 또 하락 전환 되느니 이런 공포심 가질 필요 없다. 올라오는데 속도감에서 지금 코스피가 좀 빠르지 못할 뿐이고, 이러면은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려 코스피가 지금은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뭐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혹은 뭐 금방 지나가는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뭐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뭐 3,000포인트는 지나가는 자리가 된다. 2,800, 뭐 2,900이 아니에요. 3,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성향이 강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확실히 강하죠. 그래서 900포인트, 요 890에서 900포인트 돌파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 830, 40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역회전 추세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도 좀 쉬어야 된다. 한 3개월 정도 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 싹 쉬기는 했어요.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7월 하순 정도부터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중순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조금 빠르긴 했지만 그래서 돌파 시도하면서 900포인트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중반에서 한번 저항받고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받으면서 박스권 그리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자연스러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에코프로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 제일 뭐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날 윗꼬리 달고 밀린 게 잘 된 거라고 했어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각도를 갑작스럽게 세우면 쉬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슈팅성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가파르게 올라왔죠. 여기서 또 세워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슈팅 움직임이 나오는 거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양봉으로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 종목이 아예 끝날 수가 있다. 아예 죽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반기에 더 움직이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0만원 돌파하면 다시 움직일 건데 뭐 100만원 구간은 흔들어도 뭐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고 90만원 어차피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변동성을 조금 축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죠. 지금 축소하면서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만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 과정을 거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을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100만원 쪽으로 붙어주고 100만원 혹은 뭐 요 아래쪽을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고 매수 130만원 쪽으로 붙어가면 매도한 다음에 130만원 종가로 돌파하면 그때 다시 물량을 채워 넣어도 된다.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가기 위해서 쉬는데 35만원 아래엔 이렇게 흔드는 구간은 뭐 매수하기 좋은 적절한 금액이죠. 30만원까지 안 줄 것 같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관심 가져보시고 오늘도 저점 매수세는 은근슬쩍 들어옵니다. 35만원 회복되면 요거 한 45만원 정도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짧으면 40이고 웬만한 45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50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휴식을 취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쉬는 가운데 에코프로 HM만 최근에 조금 움직였고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점유율이 좀 뭐 밀려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도 50만원 아래 구간에서 제가 요거 40만원대 내려올 때 더 이상 이 45만원 흔들기 나오는 이 구간을 앞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렸는데 50만원 구간 내려오면 이 구간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만원까지만 가도 어렵지 않고 60만원 넘어가는 추세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유율 얘기는 이제 글로벌 판매량 이 성장에 비해서 중국 판매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인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진입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다가는 보조금을 안 줍니다. 얘네는. 그래서 뭐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만 관심이 많고 타국은 완벽하게 차별화 전략.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좀 워낙 만만하게 보다 보니까 또 경쟁자로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로서도 인정을 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다가는 이제 좀 차별성을 두어도 우리가 별다른 항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다 보시면 되고요. 60만원 쪽으로는 편안하게 붙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화유 코발트랑 중국 내에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내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웰크론한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좀 움직였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웰크론한텍은 이제 포스코 그룹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도 연결돼 있는데 뭐 리튬 관련 쪽하고 이제 그 리사이클 쪽하고 양쪽 다 이제 뭐 넘나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4,500원 요 구간 딱 걸쳐야 하는데 요 4,500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실려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는 날이 생긴다? 그러면은 웰크론한텍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좀 멋지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뭐 움직일 수 있다.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이 쉬는 가운데 제가 에코프로 그룹 다음에 어디가 움직인다? 포스코 그룹이 움직인다 했는데 포스코 그룹이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포스코 그룹도 지금 쉬는 가운데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 거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반응이 별로 없는데 67,500원 요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이제는 삼성전자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5일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이제 테크데이 있죠. 2023이 있죠. 여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신버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네트워크용 반도체, 무선통신 반도체, 모바일용, 뭐 이미지 센서, 헬스케어 솔루션 이번에 바이오 프로세서까지 발표한다라고 하죠. 거기에 뭐 기존에 얘기 나오던 파워 IC나 OLED용 DDI 뭐 등등 이런 쪽 신제품 대거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10월 초니까 이거 뭐 기대감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LED용 DDI 말씀드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독일 팹리스 업체인 이노바 반도체랑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이제 코아시아셈이랑 스마트 LED DDI 구동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력 성장 동력으로 발휘된다 보시면 되고 코아시아 세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아시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요 8,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서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실려줘야 되고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련 쪽으로 해서 엮여서 올라오긴 했는데 신규 상장주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좀 안정적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도 바닥권에서 뭐 관련입니다라고 왔는데 사실 뭐 거래대금이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 파운드리 하면 뭐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기업이니까 AD 테크놀로지가 22,500원인데 요 구간이면은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고 27,500원 요 구간은 올해 지나가는 구간이 된다. 3만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는 거고 가온칩스도 이렇게 4만원 아래 구간을 준다라면 감사합니다 보시면 되겠죠. 35,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고 요 4만원 이하 구간부터 39,000원대인데 뭐 요 구간부터 해서 모아가는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4만원을 회복하면 다시 한번 5만원 쪽으로 붙어간다. 뭐 간단한 이치죠. 이렇게 보시고 자 초전도체 제가 지난주에 조금 리스크 관리할 필요 있다 말씀드렸는데 서남이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 이론센터에서 상온 초전도체 LK99죠. 이에 대해 그냥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초전도체 아니다. 상온 그리고 심지어 저온에서조차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높은 저항을 보유한 물질일 뿐. 저항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초전도체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죠. 뭐 신성 델타테크나 뭐 이런 쪽까지도 해서 뭐 파워로직스 뭐 이런 쪽까지도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는 아닌데 대부분을 막 되돌려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기대감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초반에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특히 거래 정지되기 직전 50% 단계적으로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STX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을 20% 인수했다. 이게 콩고나 이런 뭐 금양이 가진 곳하고는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니켈 쪽으로 해서 개발이 활발한 국가고 콩고나 이런 데는 뭐 재련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운송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X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당연히 이제 지분 20% 인수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발휘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산 고순도 리튬 광석 샘플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국 업체랑 이제 사업 파트너로 진행하는 건데, 천호 유한투자 뭐 등등 해서 이제 파트너로 유통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순도 쪽으로 해서 이게 순도가 5.9%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5.9%에 무슨 고순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리튬 원강은요, 산화리튬 순도가 1에서 2%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3.5% 이상이면 고품질이라고 고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9%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애매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고순도 맞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된다라고 하면 미래사업도 이제 이 유통사업이 이제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강밴드나 이 조선기자재 쪽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강밴드 드디어 16,000원 넘어갔습니다. 이 구간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도 폭발했습니다. 조선기자재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뭐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 뭐 주도주성 움직임을 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죠. 3만원 넘어가면 성강밴드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대금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얘가 그럼 후발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오늘 아래꼬리 정도는 달았어요. 어제 오늘 해서. 그렇다라면 이 중심성 구간에서 유지해주고 22,000원 회복하면은 힘내줄 수 있다. 24,000원까지 돌파하는 건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면서 24,000원까지만 해도 10%가 넘겠죠. 보면서 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 받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11,000원 위쪽 구간에서 쉬고 있는데 12,500원 구간을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14,000원 이미 돌파해 있는 종목이죠. 14,000원 구간만 잘 유지해주면은 걱정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인프로조선이나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삼성중공업 9,000원 공방 펼치는 거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휴식 구간 취하는 거 좋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현대인포조선이 이게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요 95,000원 아직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금 두들기고는 있는데 추세가 완만하게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두들기다 보면은 두드려라 뭐 문은 열릴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제 로봇 관련들 굉장히 좋죠. 15만원 건드려주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간 만들고 있고요. 대신 요거 한번 건드렸으니까 두 번, 세 번 건드리다 보면은 위아래 이렇게 있다가 15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에서 직접 지분을 인수했고, 뭐 삼성의 이제 협력사로 이제 핵심 협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 보면서 추세적인 모습 굉장히 좋았었고,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6,000원 회복되자마자 이 구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회복되고 오늘 거래대금까지 어제 이어서 폭발적으로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유지해주면은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하시면, 9,000원 이탈하면 수익 실현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로봇 관련주들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후발주 중에서 뭐 SPG나 이런 쪽 뭐 같이 한번 좀 볼만 하겠죠. 얘가 36,000원을 넘어간다라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오래 쉬었습니다.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쉬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혹은 다음번에 두들기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Y나 뭐 성신량이나 이런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했었는데, SY가 이제 이중바닥성, 단기 이중바닥성, 그리고 4,000원은 지지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성신량회 같은 경우도 이제 10,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오늘 회복 시도만 했지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한두 번 더 건드리는 회복할 수 있는데, 성신량회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미국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진성 TC 같은 경우도 캐터필라양 뭐 매출액 좋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14,000원 돌파하고 16,000원 사이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 받으면 쉬고 있는데, 이제 14,000원 구간이면 당연히 뭐 모아갈 만한 구간이고 16,000원 돌파하면은 또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계 관련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태풍 이제 뭐 공포감을 조금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가 뭐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태풍 관련주 관심 갖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태풍 관련주 뭐 있을까요?라고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간단히 보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제 네옴시티 쪽이나 해서 이제 모듈러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1200원간 뭐 유지되면은 요 구간은 뭐 지지력 테스트 받고 움직이는데 요것도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올라오고 있죠. 1400원 회복되면 더 움직일 수 있고 요 구간은 한두 번 뭐 건드리고 저항받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공연 같은 경우가 같이 뭐 그 자연과 함께랑 보통은 같이 많이 움직이죠. 누가 먼저 움직이냐 차이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폐기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초토화되면은 처리할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YN텍이라던가 뭐 인선 ENT 인선 ENT 이런 종목들이 얘가 이제 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는 거고요.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이제 쓱 같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KG ETS 이런 종목들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태풍 관련 쪽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면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쪽으로 이제 폐기물 쪽이죠. 이런 쪽으로 보시고 뉴보텍이나 뭐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처리 쪽으로 기존부터 뭐 관심을 갖는 이런 종목들이니까 뉴보텍이나 뭐 시노펙스 뭐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마침 뭐 오늘 다들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태풍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니까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내일 오후 6시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피드백 신청 공지 올라오니까 선착순이니까 6시 딱 올라오면은 체크해서 해당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은 영상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피드백 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면은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6시니까요. 수요일 오후 6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